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모인 도쿄 국제 언어학 컨퍼런스 그 무대 위에 프랑스에서 온 젊은 여성 학자가 서 있습니다. 그녀는 한글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며 청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발표가 끝나자 중국의 저명한 언어학자 리우펑 박사가 일어나 강하게 반박합니다. 한글은 그저 조선족의 지방 문자인데 무슨 특별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의 도발적인 발언에 순간 분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떻게 한글의 가치를 증명하고 중국의 주장에 맞서 반박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감동주파수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감동 사연을 대신 전해드리는 김희정입니다.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죠? 따뜻한 차 한 잔 들고 편하게 영상 시청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프랑스에서 온 언어학자 앙느 뒤랑 박사의 사연인데요. 그녀가 도쿄에서 열린 언어학 컨퍼런스에서 한글에 대해 발표를 하면서 느낀 특별한 감동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평생을 문자와 언어 연구에 바친 한 외국인 학자가 한글에 얼마나 깊이 매료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연자를 대신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언어학자로 활동하는 앙느 뒤랑입니다. 저는 프랑스어를 비롯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영어까지 5개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제가 어떻게 5개 언어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유럽 언어는 모두 라틴어에서 비롯된 공통점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배우기가 수월했습니다. 비슷한 언어를 익히다 보니 어느새 5개 언어를 구사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문자를 연구하는데도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각국의 문자 체계가 사람들의 생각과 소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며 지냈죠. 그런데 얼마 전 연구소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문자 체계를 찾아보라는 특별한 과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흥미로웠어요. 전 세계 문자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니까요. 하지만 여러 문자들을 비교해 봐도 딱히 새로운 발견이 없어 점점 답답해지더군요. 로마자와 키릴 문자, 아랍 문자도 살펴봤지만 늘 비슷한 한계에 부딪혔어요. 과연 모든 언어를 더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문자가 존재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마침 제 한국계 프랑스인 동료인 마르코가 다가와서 묻더군요. 앙느, 왜 한글을 연구해보지 않지? 한글은 과학적이고 혁신적이라고 평가받는 문자야. 처음엔 웃으면서 넘겼어요. 한글은 한국어를 표기하는 문자니까 제 연구에 크게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았죠. 하지만 마르코가 덧붙였어요. 한글은 한 나라의 지도자가 직접 만든 문자야. 특히 문맹률을 낮추기 위해서 말이야. 그럼에도 과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지. 만들어진 문자라고? 저는 그 순간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거의 모든 문자가 수천 년에 걸쳐 발전한 것에 비해 누군가의 계획 아래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문자라니 이런 사례는 드문 일이었죠. 처음엔 단순히 만들어진 문자라는 점에 호기심이 생겨 한글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연구가 깊어질수록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구조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뜬 것부터 시작해서 그 원리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자음 하나하나가 혀와 입의 모양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었고 단순히 기호가 아니라 소리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문자였어요. 특히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며 그 안에 철학적 의미까지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제 연구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저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서 이제는 그 매력에 빠져든 느낌이었어요. 연구가 진행될수록 저는 한글이 단순히 소리를 표현하는 문자를 넘어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발음 기관을 모방해 자음을 만들고 모든 사람이 쉽게 발음을 익힐 수 있도록 모음의 조합이 만들어진 구조. 한글은 단순한 기호를 뛰어넘어 말 그대로 과학적인 소통 도구였던 겁니다. 세종대왕이 백성들의 문맹률을 낮추기 위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하셨다는 기록을 보며 제 마음에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등한 지식의 기회를 전하고자 했던 혁신이었던 겁니다. 그 기록을 읽는 순간 저는 마치 수백 년 전으로 돌아가 세종대왕의 열정과 사랑을 엿본 것 같았어요. 한글은 정말 특별한 문자라는 확신이 들었죠. 단순히 한국어를 표기하는 것 이상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통의 도구로 설계된 문자. 바로 이 점이 한글을 진정으로 과학적이면서도 감동적인 문자로 만든 것이 아닐까요? 한글은 또한 변형과 조합을 통해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유연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문자가 500년 전이라는 시대에 이런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경이로운 일이었어요. 한글은 마치 세상의 모든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한글의 철학과 과학성을 연구하며 깊이 감동한 저는 한글이 다른 문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찾고자 했던 완벽한 문자가 바로 한글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한글에 대한 연구가 깊어질수록 저는 점점 한글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치 완벽한 소통 도구를 찾은 것 같은 설렘이 있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도전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중국의 저명한 언어학자 리우펑 박사였습니다. 리우펑 박사는 오랜 시간 한자를 연구해온 언어학자로 특히 중국 문화와 문자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데 힘써온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제 연구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더니 급기야 한글은 그저 조선족의 언어일 뿐이며 역사적으로도 중국의 일부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중국의 조선족이 사용하는 문자일 뿐이야. 중국 한자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일 뿐이지 한글이 아무리 과학적이라 해도 결국 중국어의 한 지방 언어를 표기하는 문자일 뿐이라네. 리우펑 박사의 말에 처음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제 연구를 무시하는 듯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중국 문화와 문자가 아시아 문화의 중심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한글을 연구할 가치가 없다며 제 연구 자체를 깎아내렸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글자라니 그런 이야기는 학문적으로 의미가 없어. 우리 중국은 수천 년의 문자를 통해 아시아를 연결해 왔어. 한글은 그저 그 영향을 받은 작은 문자에 불과하다네. 그는 한자가 동아시아 문명의 중심이며 한글이 그 깊이와 의미 전달 능력에서 한자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한글이 그저 조선족을 위한 문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주장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럴수록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기로 했습니다. 학자로서의 예의를 지키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 안에선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해야겠다는 강한 결심이 생겼습니다. 제가 연구를 통해 밝혀낸 한글의 과학성과
철학적 가치를 반드시 세계에 알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침 얼마 후 열릴 발표회에서 리우펑 박사와 직접 대결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글이 그저 조선족을 위한 문자가 아닌 모든 언어를 담을 수 있는 혁신적인 문자 체계라는 점을 증명해 보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좋습니다, 리우펑 박사님. 발표회에서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효율적인지를 증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은 뜨거운 책임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침내 발표의 날이 밝았습니다. 도쿄 국제 언어학 컨퍼런스의 대형 강당에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들이 모여 앉았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리우펑 박사도 저를 바라보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한글의 과학적 구조와 그 철학적 가치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한글은 단순히 한국어를 표기하는 문자가 아닙니다. 그 자체로 인류애와 평등한 지식의 기회를 담고 있는 혁신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저는 천천히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제 설명이 이어지자 청중들 사이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제 발표가 끝나자마자 리우펑 박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여유롭게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어 말했습니다. 이복의 앙느 박사, 자네가 한글을 그토록 높이 평가하는 건 이해하겠네만 한글이 가진 한계 또한 명확하지 않은가. 한글은 결국 중국의 고대 문자와 상형 문자의 원리를 따라 발전한 그저 중국 문화의 일부일세. 청중들은 그의 발언에 집중했습니다. 리우펑 박사는 한글이 중국의 영향 아래 만들어졌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은 상형 문자로 시작해 수천 년간 발전해온 정교한 문자를 가진 나라일세. 조선의 문자도 결국 중국 한자 문명의 영향을 받아 탄생한 것일 뿐이지 사실 한글도 중국어를 보다 쉽게 표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결국 한글은 우리 조선족이 사용하는 중국 방언을 표기하는 일종의 지방 문자에 불과하지 않겠나? 리우펑 박사는 마치 저를 가르치듯 말했고 청중들 중 일부는 그가 제기하는 논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그의 주장이 터무니없게 들렸지만 차분히 그의 주장을 경청하며 반박할 논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그의 발언이 끝난 뒤 저는 천천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리우펑 박사님, 한자의 역사와 그 문화적 깊이를 저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한글은 단순히 중국어를 표기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을 위해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 체계이죠. 한글의 자음은 발음기관을 본떠 만들어졌고 그 구조는 전 세계 어느 언어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국 한자처럼 의미를 함축한 상형 문자와는 완전히 다른 원리로 설계된 문자입니다. 리우펑 박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중국어 발음을 더 잘하기 위해 만들었다고요? 그렇다면 왜 한글은 전 세계에서 가장 직관적이고 논리적인 발음 체계를 갖춘 걸까요?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유는 오히려 한자처럼 복잡한 문자가 아닌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는 문자를 만들어 지식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한글은 완전히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문자로 탄생한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한글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이어갔습니다. 외국어 발음을 표기할 때 중국어와 한글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맥도날드를 중국어로 표현하면 마이당라오가 되고 코카콜라는 거국어라 스타벅스는 신박어로 읽게 됩니다. 그러나 한글은
원어 발음에 가깝게 맥도날드, 코카콜라, 스타벅스로 그대로 발음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캡틴 아메리카마저 한국어로는 원어 발음을 그대로 살려 캡틴 아메리카로 발음하지만 중국어로는 미국 대장이라는 새로운 음을 부여해야 하죠. 저는 청중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글의 진정한 유연성과 확장성입니다. 한글은 외래어조차도 원어 그대로 정확히 표현할 수 있어 다른 언어를 받아들이거나 발음을 전달하는 데 전혀 제약이 없습니다. 덕분에 한글은 글로벌 언어를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세계에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리우펑 박사의 표정은 점차 굳어졌습니다. 한글은 한자가 결코 따라갈 수 없는 유연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전 세계 언어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한글을 소수민족 언어 표기와 교육을 위해 도입할 만큼 그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죠. 제 발표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한글 창제 당시의 배경을 청중에게 설명하며 마지막 결론을 내렸습니다. 리우펑 박사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언어학자 여러분, 세종대왕께서는 훈민정음 서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란말 숨이 중국에 달아, 즉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의 도움 없이는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쉽게 읽고 쓰기 어려웠다고 하셨죠.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한 이유는 한자가 아닌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움과 감동의 눈빛이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한글의 창제 철학을 강조했습니다.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는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지식과 소통을 백성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사랑과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한글은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사람을 위한 글자로 창조된 문자입니다. 이런 철학을 담고 있기에 한글은 오늘날 전 세계에서도 그 과학성과 유연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글이 전 세계 어느 문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립적이고 혁신적인 문자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훈민정음이야말로 한글이 단순히 한국어를 넘어서 모든 언어의 소통을 위한 이상적인 문자로 설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의 철학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이 지식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혁신의 상징이자 인류의 산물입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청중들 사이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고 리우펑 박사는 분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컨퍼런스 발표를 마치고 나니 제 안에서 한 가지 결심이 생겼습니다. 한글이 만들어진 곳, 그리고 세종대왕의 숨결이 남아있는 한국을 직접 찾아가 보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한국에 도착한 저는 가장 먼저 한글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박물관 곳곳에는 한글이 만들어진 과정과 원리가 전시되어 있었고 세종대왕의 철학과 애민정신이 담긴 훈민정음 해례본도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며 마치 글자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소통의 도구가 눈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토록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문자가 500년 전에 창조되다니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점을 전시를 통해 다시금 확인할 때마다 세종대왕의 깊은 철학과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전시된 훈민정음 창제 동기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글자를 창제하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귀 앞에서 저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글자가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백성들이 배움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세종대왕의 깊은 애정과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글 박물관을 나서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 언어였고, 저는 이 소중한 문자의 진정한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한글이야말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소통의 도구로서 오늘날에도 그 빛을 발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제 연구를 통해 한글이 가진 과학성과 철학을 더 깊이 탐구하고 이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더 노력할 것입니다. 제 인생의 가장 특별한 연구가 되어줄 한글. 그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프랑스 언어학자 앙느 디랑 씨가 도쿄 컨퍼런스에서 한글의 가치를 증명하고 한국 방문을 통해 한글의 철학적 깊이를 더욱 새기며 특별한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한글이 그저 한국어를 표기하는 문자가 아니라 소통과 배려의 철학이 담긴 혁신적인 문자 체계라는 점을 깊이 깨달으셨다니 한국인인 저보다 한글 사랑이 더 각별하신 것 같네요. 여러분도 이번 이야기를 통해 한글의 우수성, 세종대왕의 위대함을 새롭게 느끼셨나요? 훈민정음을 창제하며 세종대왕께서 품으셨던 그 마음이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도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다른 분들과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도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찾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고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구독자님들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감동 주파수의 김희정이었습니다.